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이재명 사실상 첫 소통.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사실상 처음 말을 섞는 거예요. 네, 예. 좀 유의미한 만남이 처음 이뤄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간에도 안 만난 건 아닙니다. 근데 행사에서 마주치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기회는 없었다라고 볼 예.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차담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오는데 그 전에 오부 요인과 차를 마시는 시간, 네. 차 마시며 담소 나누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각 당의 대표하고 원내대표도 함께 자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 참석하기로 하면서 만남의 기회가 생긴 거고요. 그간에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는 서로 원하는 만남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그 옛날 표현으로 영수회담을 요구를 해왔었죠. 예. 그러니까 둘이 만나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럼 전에도 이제 시정연설로 대통령이 올 기회가 있었어도 그때 이재명 대표 참석을 안 했던 거죠, 차담회. 맞습니다. 그런 예. 자리에는 오히려 안 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표현을 하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만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양보를 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만남 자체를 회피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국회에서 지도자들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어찌됐던 간에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지금 여권의 기류 자체는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라도요. 예. 그러니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야당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어찌됐던 간에 만남이 이뤄졌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 깊은 대화하긴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사람의 태도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깊은 대화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좀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결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 뭐냐,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예. 사실 속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대통령이나 여당 봐서는 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갈 이유가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만나자고 했던 거에 대해서도 답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모 보도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이재명 대표 향해서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표현 썼던 거 이런 불만들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여당만 보면 안 가는 게 맞는데 대통령에게 협치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협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래서 대표는 따로 메시지도 없고 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다. 여기에서 만났는데도 예, 예. 대통령이 별 말씀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남 뭐 그리 긴 만남이 아닐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관심이네요. 예, 뭐 지난해에는 그 이제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제 아예 대표단들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예, 예. 이제 반쪽짜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어쨌든 진정성 있게 만나려고 하는 지도자, 야당 지도자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한다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하자고 했다가 예, 예. 김기현 대표가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삼자회담 하자고 했다가 조건과 형식을 굉장히 따지면서 여러 거 좀 이렇게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뭐 어찌됐든 보는 게 이 꽉 막힌 전국을 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좀 더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야 간에 쓸데없는 정쟁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게 신사협정 같은 게 좀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플래카드 같은 거 다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고성 본회의에서 야유 고성 뭐 이렇게 피켓 들고 뭐 이렇게 항의 시위 이런 거 안 하는 이런 거를 좀 여야 협정을 맺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면은 여기에서 뭐 로텐더 홀에서 좀 집회하고 있고 이러면 또 이제 안 좋은데 그런 건 이제 야당이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이거를 피하기도 어렵지만은 부담도 좀 없는 상황,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 나오겠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요즘 연일 이제 민생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 잘한 거, 이를테면 재난지원금 환수하는 거 다시 요거 중단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뭐 이제 잘못 지급된 거는 환수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수입이 더 생겼을 때 환수하겠다 요 부분 지금 했는데 요거 야당에서 조금 찬성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민생으로 좀 협조하자라고 하면서 다음번 좀 만납시다. 요런 것까지 운을 살짝 띄우지 않을까. 예. 굉장히 짧은 대화가 있을 텐데 예. 저는 그 짧은 대화에
압축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다듬어서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뼈 있는 이야기가 한마디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김포 서울 편입.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걸 추진하겠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네,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 가가지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예, 여기 예. 애초에 갔던 목적 자체는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이거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간 건데 여기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첫 번째 수도권 총선 공약을 깜짝으로 던진 겁니다. 김기현 대표 표현을 전해드리면 네. 당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냈다.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굉장히 확고하게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근거는 이런 걸 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다른 대도시랑 비교해 보니까 좀 좁더라. 뭐 런던, 베를린, 뉴욕하고 비교를 했는데 인구 대비 좀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넓혀야 한다. 또 김포 시민들이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합치는 게 행정 편의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서울의 균형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논거들을 댔습니다. 그러면 김포만이에요? 아니면 서울하고 인접한 다른 곳도 이 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서울하고 인접한 다른 경기도 지역들도 네. 주민들이 원하면 같은 기준에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도시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어허. 이 대통령실이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오사훈 시장이 다음 주에 그 김포시장을 만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논의가 좀 본격화할 걸로 보이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뜬금없다,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정부가 발의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좀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 여당은 그래도 좀 굉장히 뭐 신나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의제다운 의제를 던졌다. 좀 좋아하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네. 뭐 여권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도권 선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제 김포 갑이나 이런 데는 대통령실 뭐 행정관 출신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실세가 온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게 되면은 지역구 탈환해 오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김포 갑을이 다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모표는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게 여당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드디어 총선용 공약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반박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다 서울 하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서울을 더 키우는 게 맞느냐 방향성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여당 내에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김포, 구리, 하남, 광명까지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1호로 제시한 건 김포지만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인접 도시 하면 구리, 하남, 광명까지도 서울로 포함시키는 안이 추진될 것이다. 이게 상당히 그쪽 분위기 어떤지 일단은 제일 궁금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도 궁금하고 김준일 에디터.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예. 김동연 지사의 이제 그 지방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경기 북도 그러니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 크니까 거기를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자 이거였잖아요. 남과 크기도 하고 남도 좀, 북도. 좀 이질적이다 두 개가. 그러니까 예. 성격도 좀 이질적이고 그리고 이제 북도에서 이거는 북쪽에 있는 지역구 의정부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수원에 이제 청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받는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북쪽끼리 뭉쳐가지고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남쪽에 인구가 더 많고 소득도 좀 더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봤는데 이제 이거를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한강의 기준으로 이제 보통 나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한강을 이렇게 이제 한강이 이렇게 서울에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임진강하고 만나면서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김포 같은 경우에는 한강 남쪽에 있습니다. 강 남쪽에 있는데 이게 한강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파주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경기 북도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경기도 쪽에서는 김동연 지사 쪽에서 나오니까 예. 여기서 반발한 겁니다. 야, 우리 한강 남쪽인데 왜 우리가 경기 북도냐? 왜 북도야? 우리 남도로 편입시켜줘. 남도로 안 할 거면은 우리 서울로 편입할 거야. 이게 먼저 김포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안은 김포시 쪽이군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달에 초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이제 급물살이 타기 시작한 건데 자, 일단은 김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소위 이제 교통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가 해결되고 그리고 골드라인이요.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 입장에서는 별로 나쁠 게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김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로 가가지고 버섯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게 모양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상합니다. 뭐 모양 문제는 네. 후차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 서울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로. 예, 근데 예. 이게 얇은 부분이 있는 다음에 툭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아. 상당히 그러니까 모양도 이상하고 덩어리도 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좀 반기기가 어려운데 이제 왜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띄웠느냐 여당이. 자, 첫 번째는 자 지자체 서울시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고요. 그 경기도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 오세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경기도가 어려워요. 선거가 점점점 젊은 인구가 바깥으로 나가고 서울시는 고령화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의 영향력이 국민의힘의 영향력이 닿는 거를 좀 더 넓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집값 상승의 욕망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서울시장도 사실은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나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쓰레기 매립지를 그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조만간. 그런데 없어요, 서울에는. 근데 만약 김포가 서울로 들어오면은 김포에다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하남이라든지 여기 서울 주변에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우리도 이럴 수 다 서울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리고 너무 서울 집중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 그러니까 어쨌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지금 본인이 조금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판을 흔드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위해서 과감하게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제를 던진 거네요. 근데 상당히 큰 의제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휘발성도 높고 그런 의제고 어제 던지자마자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자체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민주당 뭐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김포 쪽에서는 도움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들에서는 마이너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좀 안 해줄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포 쪽 요거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찬성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거부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이 던진 의제 운동장 안에서 놀게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좀 유리하다라고 여권에서 보는 거죠. 잠시 후에 유상범 의원 출연합니다. 유상범 의원한테 요 질문 할게요. 제가. 다음으로 가죠. 험지 출마 갑론을박. 인요한 혁신위가 던진 안. 영남 스타들 험지로 출마하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고 더 뜨거워져요. 네, 어제는 특히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의원들이 나섰는데 김용판 의원, 또 류성걸 의원 이런 의원들이 나섰고요. 네. 특히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비공개 회의에서도 얘기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인요한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뭐 뒤로 빠져라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거 정중하게 사과를 해라. 그리고 해당 행위에 가까운 언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해당 행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요거 가지고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이제 뭐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위원장 되기도 전에 한 얘기인데 너무 꼬투리 잡기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되기 전에 했던 인터뷰 발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타로 언급했던 김기현 대표도 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진 않았어요. 혁신위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다. 뭐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런 정도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사실은 반발이 굉장히 큰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못해요. 뭐 그 대구 경북 쪽 그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온 게 20년도 넘었다. 그리고 경북 지역 보면은 재선이 가장 다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사업 같은 게 잘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잘하려고 하면 자른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글부글한 건 사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영남권 빼주고 그 자리에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뭐 친윤그룹 인사들 넣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김준 에디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일종의 이제 히트앤런 치고 빠지기 작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얘기했다가 이건 농담 낙동강 하류세력 얘기했다가 농담도 못하냐. 주호영 김기현 꼭 집어서 얘기했다가 오보다. 이게 왜 오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히트앤 간보기 정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좀 민감한지 여부를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정색하고 얘기하기에는 파장이 크니까 일단 좀 띄워보는 건데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말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좀 힘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 영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이게 뭐 옳든 그르든 본인들 보고 그렇죠. 경쟁력이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떼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가더라도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건데 이제 떼밀려서 가는 모양새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밀려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면은
감동이 안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이제 기득권 포기라는 건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건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동이 있겠느냐 이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당 지도부인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제안한 바가 없다. 정식으로 제안하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 하면서 아끼는데 이제 본인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 뭐 아니면은 조금 이제 답답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돌쇠 토론 있거든요. 돌쇠 토론에서 더 풀어보고 정꿀쇼까지 가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